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이게 기자님이 꽂아 놓으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준비하는 모임 발족식과 또 이번 7월 20일에 있는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에 참가 호소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참가하시는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장종태 국회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님 나와 오셨습니다. 권호혁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구범기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며칠 사이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엄청난 폭우로 국민들의 재산 피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부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고요. 또 정부도 열심히 이 수재 극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최수근 해병이 순직한 지 꼭 1주기 되는 날입니다. 최상병이 순직했던 그때도 지금처럼 한반도에 폭우가 많이 내렸고요. 그래서 우리 최상병이 이 여러 역할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에 많은 국민들이 같이 슬퍼했고요. 우리를 정작 분노케 한 것은 최수근 상병 죽음을 책임 회피하려는 당시 사단장과 이를 비호하려는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정조대왕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군주민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은 임금을 떠받들지만 임금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임금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군주민수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본분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오늘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한 분들이 140만이 넘어섰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5천만 국민 전체가 분노해서 불꽃처럼 폭발해 거리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와 강득구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장종태 의원님 등 여러 국회의원분들이 촛불 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님들 계속 뜻을 같이 한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두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마랑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오늘은 가칭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청원 동의안에 마지막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그리고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 사업자는 단 하루 입찰 공고로 초고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수주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직원을 대통령실로 데려간 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공식 일정 수행에 코바나 콘텐츠 직원을 따로 포함하면서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켰고요. 그 김건희 여사는 모든 국정의 한복판에 여전히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누가 V1 누가 V2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용산에서 젊은 청년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도 정부와 대통령실은 책임자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축소시키기에 바빴고,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뇌진탕의 사망 원인을 두면서 국민의 가슴을 두 번이나 멍들게 했습니다. 내일이면 해병대 최병 순직일 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병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장병이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진실을 밝히기보다 네 사람 지키기에 급급하면서 여전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뒤에는 또 다른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종호
녹음 파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독재 정부에서도 먹고 살게는 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삼중거로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심지어 철진한 이념 애교로 수출 기업의 숨통은 그야말로 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폭정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동의는 이미 140만을 넘었고 거리에서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직업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누굽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직업 정치인인 대통령이 고용주 국민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국민이었고 6.29 항복선언을 받아낸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맞는 것도 국민이었고 그리고 80년 서울의 봄 모든 걸 걸고 싸운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모든 길에 국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촛불 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국회 당원 청문회에서 윤석열 폭정을 파헤치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더 많은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강덕구 의원님께서 저희 촛불과 함께하는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가 모임 속에서 발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장종태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종태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구 갑지역 출신 국회의원 장종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촛불 탄핵 소추에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정말 이대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동안 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전반에 걸쳐서 다소 부족하고 좀 실수도 좀 있고 하지만은 앞으로 좀 생각이 바뀌고 변화하면서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집권 2년을 지켜보는 이 상황은 참으로 참담하고 군사 독재 시대도 이보다 엄혹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군사 독재 시대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최근에 우리 젊은 군인이 군에 가서 억울한 어떤 상사의 명령에 지시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이 사실, 또 이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박정훈 대령의 이 수사를 정말 외압을 통해서 막고 정말 그 외압에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게 정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고 참담합니다. 정말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인데 그 일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확실한 소신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5년 동안 일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고 하는 이 대통령,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의가 돼서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65%에서 70% 가까운 이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께서 총선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뀔 것을 요구했고 야당과 대화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막무가내 마이웨이를 하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냉철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촛불 소추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기자회견한 사이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 의원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 예. 우리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고, 그리고 권오혁 대표님 잠깐 인사하시고, 한창민 대표님 인사 잠깐 하시고,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진행하면서 우리 구봉기 공동대표님께서 호소문을 낭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한 대표님. 네, 한 대표님 그 잠깐 간단하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네. 한 대표님 계속. 촛불행동의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22대 국회는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오늘 절감하게 됩니다.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모임 시동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크나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격변의 시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고비를 승리로 마칠 것이 분명한 확신으로 들어옵니다. 촛불행동이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윤석열 퇴진 그리고 탄핵 집회는 이제 2년, 다음 주에는 100회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힘이 탄핵 청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촛불행동이 기획하고 추진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윤석열 탄핵 청원은 140만을 넘어서 15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폭발하고 있고 윤석열 당장 내려와라. 이것이 이 청원에 담겨있는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형식은 청원이지만은 그러나 그 실체는 명령이고 또한 집행입니다. 이것을 받들어서 함께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이끄는 시대입니다. 주권자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여의도의 이 새로운 움직임, 용트림심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희망의 실체를 분명하게 이끌어낼 것입니다. 제1차 촛불혁명의 승리, 좌절, 실패의 교훈은 오늘날 제2차 촛불혁명의 기조와 진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되풀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회 대개혁의 진군에 촛불 국민과 여의도 국회가 함께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7월 20일 촛불행동이 주관하는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이 있습니다. 또 그날은 탄핵 청원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자 모두가 광장에 나와서 뜨거운 함성을 함께 외치면서 윤석열 탄핵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결정적 준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함께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웅 대표님께서 감동적인 이런 격려사를 해주시고 또 촛불 청원과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더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해 주셨습니다. 호소문 낭독 앞에 우리 권오혁 대표님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오혁입니다. 촛불행동을 대표해서 윤석열 탄핵 국민동의 청원자로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고 7월 20일 종료가 됩니다. 국민들은 2년 동안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싸우면서 22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만들자고 함께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작은 결실을 맺었다고 봅니다.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원내와 원외 국민들과 우리 정치권이 함께 소통하는 최초의 그런 조직체로 결성된다는 생각입니다. 22대 국회와 우리 촛불 국민들이 함께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본기 공동대표님께서 호소문을 낭독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촛불행동 공동대표 구본기입니다. 호소문 낭독하겠습니다. 7월 20일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로 총 직결해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이 공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탄핵 청원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청원자 모두가 함께 광장에 모일 때입니다. 지난 한 달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탄핵 청원으로 국회 서버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청원 조건인 5만 명 달성 이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탄핵 청원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5일까지 2주 동안 탄핵 관련 보도도 1,1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9일에는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리고 7월 26일 청문회에서는 김건희와 최은순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탄핵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언론과 정치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은 청원의 명칭은 국민청원이지만 본질은 국민들의 윤석열 탄핵 선언입니다. 또한 전례가 없는 압도적인 청원 참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탄핵 결정을 하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분출입니다. 거세 찬 탄핵 민심에 놀란 대통령실과 국힘당, 보수 언론들은 탄핵 청원의 의미를 왜곡, 축소하며 색깔론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는 국민들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탄핵을 위해 7월 20일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로 총 집결해 주십시오. 탄핵 청원이 종료되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역 8번 출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탄핵 청원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가 진행됩니다. 촛불광장으로 모여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탄핵 민심을 보여줍시다. 남은 3일 동안 자신의 직장, 모임, 학교 등에서 SNS와 커뮤니티, 뉴스 댓글로 탄핵 청원과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를 알려주십시오. 탄핵 청원자 대회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 생중계 시청으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탄핵은 민주, 민생, 평화를 살리는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탄핵 청원으로 모인 민심을 윤석열 탄핵 촛불로 폭발시킵시다. 7월 20일 오후 4시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가 열리는 서울시청역 숭례문 앞 대로를 윤석열 탄핵의 열기로 뜨겁게 채웁시다. 감사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으나 또 뒤에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은 백브리핑으로 하기로 하고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이제 의총이 또 있기 때문에 의총이 좀 빨리 가셔야 되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민 의원님 말씀 못하셔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다음에 같이 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 의원님들은 7월 20일 바로 우리 청원자 대회에서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